병원성 대장균인 O157균. 현재까지 밝혀진 대장균 중 가장 강력한 독성을 지닌 균으로 노약자의 경우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무서운 균이다. 지난 82년에 미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96년 일본에서만 11명의 생명을 앗아간 죽음의 균이다. 그 O157균을 갖고 실험에 들어갔다. 무균실에서 추출된 O157균을 전통 유기인 방자 그릇에 넣었다. (24시간) 후 알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균을 넣은 그릇 안에서는 뿌연 이물질이 생성됐고 그릇의 표면도 심하게 부식됐다. 그릇이 균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다. 방자. 지금 이 그릇 안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충남 논산의 한 종가. 집에는 대대로 내려온 방자 유기가 보물처럼 간직돼 있다. 지금도 제기만큼은 꼭 방자를 쓰고 있는 집이다. 아, 여기 유기가 참 많이 있네요. 이거는 그럼 다 언제 이렇게 구입하셨어요? 몇백 년 된 것도 있죠. 이렇게 두껍고 저렇게 생긴 것은 더 오래된 거고, 얇은 것은 자꾸 깨지는 대로 바꾸고 해서 차차로 얇아지더라고요. 그릇이 100년 넘게 물려온 그릇들은 땜질까지 해가며 보존해왔다. 집안 유물이니 쉽게 버릴 수 없는 그릇들이다. 빠져서 일정 관련 난리에 유기 그릇이니 뭐니 전부 가져갔잖아. 그런데 이걸 그릇에다 자루에다 담아가지고 저 조사 나오면은 저 뒷동산에 갔다가 구렁텅이다 파묻었다가 또 한가할 적에 또 꺼내 쓰고 또 갖다 그거 감축을 해서 이거 안 뺏겼어요. 그래서 이렇게 남았어. 그때 차라리 가져가게 내버려 둘걸. 내가 편하지. 단속이 힘드셔서요? 응. 종부와 함께 나이를 먹어온 그릇들. 조금만 닦아줘도 황금빛을 내는 그릇들은 종부의 자부심이다. 점점 이게 바꿔놓으면 안 씻고 따뜻하고 좋지. 따뜻해요. 물기가 가고 이게 양은 그릇보다는 훨씬 좋지. 그전에는 저 노수저로다 이런 사람들도 밥을 먹었잖아. 지금 예. 양은 수저로다 쓰지만 예. 그런데 이제 그냥 쓰니까 갖다 이때 그릇에다 담아놓고 씻으면 그 머리가 일이 달라붙어 이렇게. 수저 쪽으로요? 응. 그런 게 미나리 씻으려면 수저 담그고 씻더라고. 방자 유기에 대한 종부의 믿음은 확고하다. 종부는 방자가 뭔가 유해한 것을 가려내 준다고 믿고 있다. 스님들 사이에서도 방자에 대한 믿음은 확인된다. 스님들의 삭발구인 삭도. 이걸로 하면은요, 베이드에도 덫이 나질 않고요. 겁나지 않는다. 네. 전통적으로 삭도만은 꼭 방자로 만들어졌다. 자주 삭발을 해야 하는 스님들에게 덧나지 않는 칼은 방자밖에 없었다. 잘못했습니다. 방자에 대한 믿음은 현대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식당에서는 모든 식기를 방자로 쓰고 있다. 이 식당 주인의 방자에 대한 믿음은 훨씬 더 구체적이다.
될 정도로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농약 성분 요새 농사 지을 때 왜 농약이 좀 덜 세척되거나 그런 음식물을 여기다 담게 되면은 그래 고추면 고추 이렇게 자국이 그대로 난다는 거. 네. 그러면은 사기가 그 그림이 생기겠어요? 수댕이 생기겠어요? 이 그릇이야만이 그거를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얼마나 신비해요. 녹약이 묻었으면 묻었습니다라고 해갖고 그림자로 나타내주는 그릇이 이거죠. 바닥에 그림. 예, 예. 이 방자육이 너무 신기해요. 믿어지지 않는 얘기다. 방자유기에 대한 이 믿음들은 과연 근거가 있는 것일까? 식당 주인의 말을 확인해 보기로 했다. 깻잎 한 단을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릇, 그리고 방자유기에 나눠 담았다. 사용한 깻잎은 농약을 써서 키워낸 일반적인 깻잎이다. 한 단으로 묶여 나온 것을 나눠 담았으며 3개 그릇에 주어진 외부의 조건은 동일하다. (24시간) 후 그릇의 상태를 체크했다. 스테인리스와 사기 그릇은 어떤 변화도 없다. 그런데 방자에서만 검은 탈색이 일어났다. 깻잎이 놓였던 가장자리로 검은 탈색 부분이 선명하다. 일단 식당 주인의 말이 사실로 증명되는 순간이다. 그러나 다른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방자가 유독 깻잎에만 어떤 반응을 보일 수도 있지 않은가. 이번에는 2개의 방자에 유기농으로 생산된 무농약 깻잎과 일반 깻잎을 따로 담아봤다. (24시간) 후 먼저 무농약 깻잎을 담았던 방자의 상태를 체크했다. 그릇은 깨끗하다. 농약으로 키운 일반 깻잎을 담았던 또 다른 방자. 결과는 처음 실험과 동일했다. 농약을 친 일반 깻잎을 담은 방자에서만 또 탈색이 일어났다. 농약 성분을 감지해내는 그릇, 방자는 분명 단순한 그릇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한다는 O157균을 갖고 방자와 다른 그릇을 비교해 보기로 했다. 일정량의 균을 스테인리스 그릇과 사기, 그리고 방자에 넣었다. O157균은 그 식중독 세균의 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O157균은 500마리만 우리 인체에 들어와도 식중독을 유발하고, 그리고 노약자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심각한 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세균이 되겠습니다. 3개의 그릇에 균을 담고 상온 상태에서 24시간이 지났다. 균이 활발하게 활동할 즈음 그 물을 그대로 추출해 배양시켜 보기로 했다. 균이 사람의 몸 안에서 활동할 때를 감안해 온도는 최대한 인체 온도에 맞췄다. 먼저 스테인리스 추출물. 균은 활발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다. 사기도 마찬가지. 그런데 방자 추출물은 단 한 개의 이물질도 없이 깨끗하다. 두 개의 그릇에서 추출된 물에서는 분명 균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러나 방자에서는 단 한 마리의 균도 발견되지 않았다. 모두 박멸돼 버린 것이다.
배양 시간을 늘려가며 실험을 계속했지만 결과는 같았다. 방자의 뿌연 침전물은 이미 상온 상태에서부터 균이 죽어버렸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이 균들이 아마 사멸이 되면서 서로 엉켜가지고 침전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실험이 아직까지는 학계에 보고된 바는 없죠. 학회에서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예는 아직까지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방자의 살균 능력이 최초로 밝혀지는 순간이다. 이것은 항균이 아니라 살균이다. 그릇은 표면이 부식될 정도로 균에 민감했다. 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너무 민감한 거예요. 쇠는 알아요. 우리는 몰라도. 그냥 쓰니까 갖다 이때 그릇에다 담아버리고 씻으면 그 머리가 일이 달라붙어 이렇게. 미신같이 여겨지던 그들의 믿음은 결국 근거 있는 믿음이었다. 방자는 농약 성분을 감지해낼 뿐만 아니라 최고 독성을 자랑하는 식중독균까지 사멸해버렸다. 무생물인 그릇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지금 현대 금속학적으로 유출을 해보니까 정말 특허를 낼 수 있는, 세계적인 특허를 낼 수 있는 그러한 조성들이 또 비밀이, 기술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현대 금속학자가 세계적인 특허감이라고 칭송하는 그릇. 그러나 방자는 미스터리 투성이다. 방자 최고의 미스터리는 특유의 합금 비율이다. 방자는 불가능하다는 합금 비율로 만들어지고 있다. 전통 방식대로 방자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현재 방자 합금 기술은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돼 있다. 기능 보유자인 이봉주는 전통 방식 그대로 식기를 만들고 있다. 방자는 구리와 주석의 합금체. 합금 비율은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지켜진다. 옛날 식으로 하면 여련량 한 근에 농락닭도 그렇게 계산했거든요. 지금 키로 도우를 쓰기 때문에요. 프로테이즈를 구리를 78이요. 석을 22% 그렇게 해서 맞춰서 써요. 현대 재료공학의 지침서에 따르면 주석을 22%까지 쓰는 이봉주의 합금 비율은 불가능하다. 실용기의 경우 주석의 양은 10% 이내여야만 한다. 이유는 주석의 성질 때문이다. 주석은 손의 힘만으로도 움직일 정도로 무르고 쉽게 깨지는 취약한 성질을 갖고 있다. 우리가 형태를 만들 때는 두들기거나 열 처리를 통해서만 만들어지는데 그 두드리는 과정에서 쉽게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주석은 강도가 강하기 때문에 내가 요구하는 형태로 만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많은 거죠. 소방기구가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다. 이곳에서 만들어지는 제품들은 모두 구리와 주석의 합금체로 방자 유기와 마찬가지인 청동 제품이다. 지금 여기 쓰이는 재질의 주석은 몇 프로라는 생각? 주석은 지금 현재 저희가 청동 제품으로서 그 주석 계통의 4 내지 6%를 함유하고 있고 4 내지 6% 함유되는 거는 소방기구 제품의 규격상 4 내지 6% 되기 때문에 4 내지 6%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쓰면은 좀 제품 규격상 안 맞는 거죠? 그렇죠. KS 규격 범위에 넘어가기 때문에 그거는 사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일반 청동 제품에서 재료공학의 원칙은 어김없이 지켜지고 있다. 유독 방자만이 그걸 어기고 있다. 이거 이제 600g 맞추려니까 일단 현대 재료공학이 권하는 비율로 그릇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한쪽은 10% 이내여야 한다고 하고 한쪽은 22%까지 쓰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한 중간치를 내기로 했다. 요 개념은 다 맞았다. 됐습니다. 주석의 양은 18%. 현대공학의 규정에서 오히려 8%를 더 쓴 양이다. 5kg 얼마? 구리는 82%. 함께 올린 그릇의 무게를 빼면 정확한 비율이 된다. 가만. (18대 82의) 비율로 합금을 했다. 끓는 쇳물을 판에 부어내면 쇳덩어리 상태가 만들어진다. 두 개의 물질을 합쳐놨을 뿐 어떤 형태도 같지 않은 상태다. 불에 달고 가며 가공에 들어갔다. 방짜 방식은 두드려가며 그릇의 형태를 만들어간다. 먼저 기존의 비율대로 맞춘 덩어리. 덩어리는 기계 망치 아래서 잘 펴지고 있다. 다음 현대공학의 권장 비율에 맞춘 덩어리도 같은 방식으로 가공에 들어갔다.